이렇게 간단하게 UI 설정을 맞춰봤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 공을 7개로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공을 7개로 설정하면은 이 해당 볼들을 7개로 만들어서 그 해당 볼을 모델로 설정한 다음에 그 모델을 스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과 게임 할 때는 사과 하나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과 하나 사용해서 모델로 사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7개들을 한 번에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운데 있는 방금 전에 설치했었던 이 볼을 모델로 사용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 피벗이 이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를 듀플리케이티드 해서 피벗 위치를 옮겨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했었던 이미지들을 메이플 스토리 월드 리소스에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 삼지창에서 듀플리케이트 얘를 해준 다음에 여기 리소스에서 듀플리케이트 스프라이트 이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듀플리케이트 했었던 이 리소스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편집을 통해서 피벗을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피벗이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센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조금 위치는 살짝 엇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피벗 위치를 가운데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해보는 거니까 여기서 센터로 적용을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사용했었던 그 7가지 볼 이미지들을 같은 방식으로 듀플리케이티드 한 다음에 피벗 위치 변경해주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피벗을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 데스크에서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이름은 지금 구슬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볼 데이터라고 지어주고, 총 5개의 열을 추가를 해주고, 총 7개의 공이니까 얘를 행을 7개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거는 여기는 RUID 값을 넣어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엔티티들이 스폰이 될 때 이름을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볼하고 언더바 한 다음에 1을 사용을 해줄게요. 다시 열을 3개로만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걸 넣어줄 거냐? 모델은 하나인데 이제 아까 룰 화면에서 설정할 때 보여드렸듯이 각 구슬마다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볼 사이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 스케일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렇게 데이터셋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각각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단계부터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름을 여기는 볼 네임이라고 정해주고, 그리고 얘는 k를 2,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인 이 수 RUID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RUID 이름 넣어주고, 여기 볼 이름은 볼 언더바 1, 얘는 볼 언더바 2가 되겠고, 그리고 얘는 스케일을 3,3 이런 식으로 쭉쭉 작성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에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데이터셋에 설정을 해줬으니까 그걸 받아줄 수 있도록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볼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줄 수 있는 로직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볼 로직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 볼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줄 수 있는 스트럭트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볼 인포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볼 인포에서 프로퍼티를 4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티저 타입을 한 다음에 얘는 인덱스 값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스트링 값, 여기는 RUID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스트링, 여기는 볼 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벡터 값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벡터 3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벡터 3로 사용을 해주고, 이름을 볼 스케일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다시 볼 로직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프로퍼티에서 테이블을 추가를 해주고, 이름을 볼 데이터 라고 지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온비긴 플레이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거를 적어주느냐? 온비긴 플레이에다가는 처음에 딱 게임에 접속을 했을 때 저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볼 데이터들을 읽어오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온비긴 플레이 게임을 접속을 하게 됐을 때, 시작하게 됐을 때 이 볼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들을 작성을 해줬고, 여기서 1부터 이제 로우 카운트 지금 총 7개 행이 되겠죠. 7개 로우, 그러면 여기가 7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RUID 값, 볼 네임, 볼 스케일 얘네들의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은 여기 RUID 값도 읽어오고, 볼 네임도 읽어오고, 볼 스케일도 읽어오는데,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벡터 값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2,2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마를 빼고 이 각각의 값들을 하나씩 잡아주면 좋은데, 그 잡아주는 것을 유틸 로직의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틸 로직의 스플릿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여기 볼 스케일, 여기서 받아오는 이 볼 스케일 값들, 지금 2,2, 뭐 3,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리진 문장을 여기 뒤에 있는 이 콤마, 이 스트링 값, 이 콤마를 기준으로 앞이랑 뒤로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는 스케일 스플릿 1
첫 번째 거, 그리고 y에다가는 두 번째 거, 그리고 스케일 마지막은 1로 동일하면 되니까 마지막 z값은 1로 넣어줬습니다. 여기 i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 테이블에다가 넣어주는 걸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넣어주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떠한 작업들을 해줄 것이냐, 저희가 지금 UI를 보시면은 아까 뭐 게임 스타트 버튼, 뭐 룰 버튼, 나가는 버튼들이 있었는데 그 버튼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는 컴포넌트가 아니라 로직으로 작성을 해줄게요.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로직으로 버튼 로직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사용했었던 버튼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디폴트 플레이어에 스타트랑 룰 버튼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랑 룰 버튼 엔티티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스타트 버튼, 여기는 룰 버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룰에서 뒤로 가는 버튼이 하나 있었었죠. 여기다가도 똑같이 엔티티로 설정해준 다음에 뒤로 가는 버튼이니까 여기는 백 버튼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화면에서 뒤로 나가는 버튼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엔티티 똑같이 설정해준 다음에 여기는 나가는 거니까 아웃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각각에 해당하는 엔티티들을 여기서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스타트 버튼, 얘는 룰즈 버튼, 그리고 백 버튼은 이 룰 그룹에 있었던 버튼이니까 이 백 버튼, 그리고 얘는 플레이에 있었던 얘는 백 버튼이라 되어 있는데 아웃 버튼 이렇게 해주고, 이름도 그냥 아웃으로 설정해준 다음에 다시 아웃 버튼이라고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UI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 이번에는 팝업 UI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어떤 팝업이냐면 게임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나갈 때 아니면은 뭐 게임이 끝났을 때 띄워주는 화면이 되겠고, 그 화면에서는 뭐 점수도 보여주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버튼도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다시 UI로 돌아와서 플레이 그룹에다가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서 여기다 UI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RUID도 간단하게 UI 화면을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버튼도 하나 있어야겠죠. 이 화면을 닫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눌러주는 버튼도 하나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수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점수를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일단 이 버튼의 이름을 게임이 끝났을 때 눌러주는 버튼이니까 이름을 게임 오버 버튼이라고 해주고, 이 점수는 그냥 스코어 텍스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UI 설정을 마쳤고, 이 그룹 이름은 게임 오버 팝업이라고 지어준 다음에 얘는 이네이블을 꺼줄게요. 버튼 로직 들어가서 프로퍼티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 똑같이 엔티티로 설정을 해주고 게임 오버 버튼 지어준 다음에 엔티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를 작성을 해줄 건데 여기서 on begin play를 설정을 해주고, 얘는 UI들이니까 클라이언트 only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엔티티들이랑 이 버튼 눌리는 거랑 어떻게 연결을 해주느냐, 저희가 이전에 강의에서도 사용했었던 이제 커넥트 이벤트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가장 먼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스타트 버튼에서 커넥트 이벤트를 사용을 해주는데 어떤 이벤트랑 사용을 해주느냐, 버튼 클릭 이벤트랑 연결을 해줍니다. 이 클릭을 했을 때 여기다가 펑션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이 펑션을 앞에다가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이곳에다가 적어주면 되는데, 먼저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디폴트 그룹을 꺼주면 되겠죠. 엔티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get entity by pass, 그 다음에 디폴트 그룹에서 이제 패스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플레이 그룹 똑같이 엔티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플레이 그룹에 패스를 복사한 다음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디폴트 그룹에 enable을 false로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그룹에 enable을 true로 해준다 라고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들도 각각의 버튼들을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을 꺼주고 어떤 화면을 켜주는지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뭐 스타트 할 때, 그리고 룰 버튼 들어갈 때, 그리고 룰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갈 때 버튼인데 이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나갔을 때 결국엔 게임 오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또 새로운 로직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얘는 게임 로직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 게임 로직에다가 이따 추가를 해줄 건데 게임 로직에서 게임 오버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을 여기다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됐으니까 게임 오버 돼서 그 나가기 버튼을 누른 거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얘는 게임 오버가 아니라 이제 게임을 초기화를 시켜주는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얘도 이따 작성을 할 거지만 initialized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게임 로직까지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줄 거냐, 이제 마지막 기초 공사가 되겠는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 모델로 사용할 여기 볼이라는 엔티티 add new 컴포넌트에서 여기다가 볼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공들끼리 부딪혔을 때 확인하는 이벤트였었죠.
오늘 했었던 거 피직스 컨택트 비긴 이벤트 볼들이 닿았을 때 얘는 이제 닿았던 엔티티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들이 닿았을 때 어떤 것들을 실행해 줄 것이냐, 여기다가 펑션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름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얘는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라미터를 받아주는데 이 엔티티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엔티티 설정해주고 이름을 컨택트 바디 엔티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확인을 해주는 거냐, 공이랑 닿았을 때 그 공들이 같은 공이라면은 다음 단계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점수도 더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공을 지워준 다음에 새로운 공, 그 다음 단계인 공도 스폰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체크하는 이름이 같은지를 체크하는 그 과정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따가 또 작성을 해줄 건데 게임 로직에서 이제 퓨전이라는 함수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는 감지하고 있는 엔티티랑 감지된 엔티티, 얘네 두 개에 대한 엔티티 정보들을 넘겨주는 이 퓨전 함수 이따가 생성을 할 건데 일단 미리 여기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먼저 저희가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그 위치에서 공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그 공이 나오게 해주는 이벤트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린 터치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는 이 터치 포인트를 사용을 할 건데 이 터치 포인트를 이제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스크린 포지션이랑 월드 포지션이랑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걔는 UI 로직에서 스크린 투 월드 포지션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그걸 사용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서 얘는 볼이라는 로직에서 스폰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위치 값을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볼이라는 로직으로 가서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서 이름을 스폰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add 파라미터 한 다음에 위치 값을 박는 거니까 벡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크린 터치를 계속 하게 되는 경우, 만약에 뭐 버튼을 누르거나 게임 화면이 아닌 상태에서 화면이 터치가 되는 경우에도 스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다 프로퍼티 하나 추가해 준 다음에 불리언 타입으로 여기다가 플레이 되고 있는지 is playing 하나 추가해 주고, 그리고 또 불리언 타입으로 스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설정해주는 can spawn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본값으로 true를 넣어줄게요. 만약에 이 can spawn이라는 게 false인 경우에는 스폰할 수 없도록 여기서 return을 해주도록 해준 다음에 여기서 self 방금 전에 설정했었던 이 프로퍼티 값이 false인 경우, 스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턴 될 수 있도록 그냥 바로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버튼 로직 들어가시면은 지금 버튼 로직도 이름이 틀렸네요. 여기 이름도 변경을 해주고, 지금 얘가 엔드 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비긴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비긴 플레이로 변경을 해줬고, 여기서 시작을 해보게 되면은 방법도 잘 들어와지고 게임 시작도 잘 들어와지고 UI들도 잘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X 버튼은 아직 아무것도 설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지고 있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터치를 했을 때 이 공들이 스폰이 되게 되는데, 공이 스폰되는 위치가 이 박스 밖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밖으로 탈출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스폰되는 위치가 이 박스 사이에서 스폰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줄게요. 볼 로직 들어가서 여기 밑에다가 그 클릭했을 때 여기 포지션 값을 봤잖아요. 그 포지션 값을 수정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박스 밖을 벗어났을 때 값을 어느 정도 보정해 줄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줬고, 지금 마이너스 4.5인 경우, 그러니까 왼쪽 기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왼쪽 기둥보다 더 큰 마이너스 4.5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가 되도록 값을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기둥에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보다 그냥 4.5보다 큰 경우에는 값을 4.5로 보정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또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공을 스폰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 배치했었던 얘는 지워주도록 하고, 이 공을 RUID를 지워준 다음에 스케일도 다 1로 변경을 해주고 얘를 모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model from entity 이렇게 모델로 변경을 해주고, 여기 있는 거는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이름을 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공을 스폰하는 과정을 넣어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이 can 스폰이 true인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self is playing 얘도 false인 경우에는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둘 다 아닌 경우에 이제 진짜로 스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스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스폰 by 모델 ID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방금 전에 모델로 설정했었던 이 공을 스폰해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해줬고, 모델 ID에다가는 여기 모델 ID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줬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X값 여기서 받아온 X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공을 스폰을 할 때 이제
일정한 높이에서 스폰이 돼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높이도 일정하게 4점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맵 01 밑에 스폰이 되도록 해주고, 이 스폰 될 때 저희가 아까 엔티티들끼리 콘택트 비긴이 됐을 때 이름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 셀프 볼 네임, 여기 프로퍼티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셀프 볼 네임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어떠한 공을 스폰을 시켜줄 거냐, 그러면 그 스폰 시켜주는 것을 정해주는 스크립트도 있어야 될 겁니다. 수박 게임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가운데 쪽에 다음으로 생성되는 아이템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 이미지가 테트리스 할 때도 그 왼쪽에 다음 블럭이 보이듯이 다음에 나오는 그 공을 보여주는 것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를 해서 이름을 레디라고 지어주고 순서에 맞게끔 레디가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실행자 공간을 클라이언트로 해준 다음에, 그럼 여기 레디에서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쉬울 때는 이제 낮은 단계의 공들이 나오고, 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더 높은 공들이 나와줘야 조금 더 플레이어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박 게임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점수 이상이 됐을 때는 뭐 새로운 공을 더 출연시킨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게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게임 로직에서 스코어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볼 로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점수가 일정 높이가 된다면은 스폰할 수 있는 공의 범위를 늘려주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 앞에서 설정했었던 이 게임 로직의 스코어 얘를 받아온 다음에 여기서 이 스코어가 1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스폰될 수 있는 공의 인덱스 번호를 2로 해주고, 그 다음에 20점보다 커진 경우에는 네 번째, 여기는 세 번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밑에서는 범위를 또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범위를 지정해주는 스크립트도 작성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주는 코드도 작성을 완료를 해줘서 여기 유틸 로직에 랜덤 인티저 레인지를 사용을 해줘서 1부터 여기 앞에서 설정했었던 2, 3, 4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또 작성을 해줘야 되느냐, 저희가 레디를 할 때 이제 이미지도 보여줘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네임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폰할 때 이 이름을 통해서 여기서 엔티티의 이름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랑 이미지를 넣어주는 코드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게요. 그럼 그 전에 이미지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여기 플레이 그룹에다가 이네이블 켜놓고 여기다가 UI 스프라이트 하나 넣은 다음에 여기 왼쪽 이쪽에 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넣어주고, 다시 볼 로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미지 넣어주는 거랑 여기 이름 넣어주는 거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선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테이블 안에 있는 인덱스 번호 사용해서 볼 인포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인포에 있는 잘못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 볼 네임을 가져와 주고 RUID 값도 가져와 준 다음에 이 볼 네임을 프로퍼티 값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단계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제 다음에 스폰될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UI 스프라이트에다가 이 RUID 값을 넣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스폰을 작성을 해줄 건데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지금 스폰 서비스를 통해서 모델을 스폰해줬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디에 스폰할지, 모델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스폰이 되는지라는 정보밖에 없고, 이 모델에다가 어떠한 RUID를 넣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스케일은 또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그것들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서 앞에서랑 똑같이 여기 볼 데이터 접근을 해서 이름이랑 RUID 값 가져온 다음에 여기 위에서 스폰했던 모델 엔티티의 RUID에다가 가져온 RUID 값, 그 데이터셋에 있었던 RUID 값, 그게 다 스트럭트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값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 스케일도 동일하게 가져온 값을 그대로 여기 스폰한 엔티티의 스케일 값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로 작성을 하나 해줄 게 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치가 대략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4.5, 여기가 4.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공이 만약에 동일하게 4.5나 마이너스 4.5 위치에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딱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 이쯤에서 생성이 되어야 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공의 반지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아예 정해져 버리면은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의 크기에 맞게끔 값을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공이 이 박스 안쪽에서 스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값도 여기다가 계산하는 것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작성을 해준 거냐, 여기 공이 일단 여기다가 추가로 작성한 걸 보면은 여기다가 X 아웃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준 다음에 처음에는 공이 나간 상태라고 체크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공이 안쪽에 들어오면은 얘를 true로 변경을 해주고, 공이 안쪽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스폰 엔티티의 포지션 값을 가져오는데 이 포지션 값을 X축만 사용하면 되니까 여기서 X축만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4.5나 뭐 그런 걸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왼쪽이거나 오른쪽이니까 0으로 0보다 작냐 아니면 0보다 크냐 값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 왼쪽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x 값에다가 어느 정도 저만의 나름대로 좀 계산식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볼 스케일 3분의 1로 나눈 거에 0.28이라는 값을 곱해서 최대한 좀 공이 박스 안쪽에 최대한 좀 가깝게끔 해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산식을 이렇게 하나 넣어 줬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공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 해당 볼에 이제 피직스 콜라이더, 여기 보시면은 이 서클 라디우스가 있습니다. 이 라디우스 값이랑 그런 걸 좀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여기다 넣었는데, 이거는 각각 크리에이터 분들의 이 공 크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얘도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부터는 어떠한 작업을 해줄 거냐, 여기 이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어줄 겁니다. 그 라인을 그어서 그 라인에 사과가 접촉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타가 이제 그 7단계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이 그릇에서 더 넘쳐났을 때, 그 상태일 때 만약에 여기 박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여기 있는 공이랑 박스랑 걸리겠죠. 그래서 공들이 넘치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이제 여기다가 엔티티를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하나를 추가해주고 엔티티 이름은 데드라인이라고 적어줄게요. 저 라인에 닿으면 게임이 오버가 되게 할 거니까 데드라인이라고 정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추가해서 그 라인이 보일 수 있게끔 해줄게요. 그래서 이미지는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를 살짝 이 정도로 조절을 해주고, 높이는, 그리고 라인이 지금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살짝 보이면서도 너무 얇지 않게끔 한 이 정도로. 지금 이 엔티티를 보시면은 딱히 그렇게 위협적인, 여기 뭔가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매테리얼을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이데스크에서 매테리얼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데드라인 엔티티로 돌아가서 여기서 방금 전에 등록했었던 매테리얼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컬러를 아예 붉은색으로만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드라인 엔티티를 한번 생성을 해줬고, 그러면은 데드라인 엔티티가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이 접촉한 공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공에 대해서 이제 뭐 게임 오버를 시킨다든지 그러한 걸로 넘어갈 수 있게끔 또 컴포넌트를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데드라인 엔티티에다가 add new 컴포넌트 해서 데드라인 컴포넌트 새로 추가를 해준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근데 어떤 이벤트를 추가를 해줄 거냐, 저희가 물체랑 닿았을 때를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는 컨택트 비긴 이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물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그 컨택트 비긴 이벤트는 사용하지 않고 트리거 이벤트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 데드라인한테 애드 컴포넌트에서 트리거 컴포넌트로 트리거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콜리전 그룹을 여시고 여기다가 새로운 걸 추가를 해주는데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그룹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드라인이랑 결국에는 공이랑 닿는 거니까 여기다가 공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볼이라고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데드라인이랑 공이랑 닿았을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줄게요. 이러면은 데드라인이랑 볼이랑 닿았을 때니까 여기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볼 모델한테도 똑같이 트리거 컴포넌트 있어야겠죠. 여기도 트리거 컴포넌트 추가를 해주고, 얘는 서클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럼 콜리전 그룹을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볼이라는 콜리전 그룹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공이랑 이 데드라인이랑 닿았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공을 스폰을 했을 때 여기보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떨어지자마자 이 데드라인에 걸렸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트리거 컴포넌트에 있는 이네이블을 꺼줄 겁니다. 공이 스폰이 되고 나서 한 몇 초 정도 지난 뒤에 이 트리거 이벤트를 이네이블을 true로 켜주게 되면은 스폰이 되고 나서도 문제 없고, 여기 공들끼리 부딪힐 때도 문제가 없다가 어차피 3초 뒤나 뭐 2초 뒤나 그 뒤에 켜지게 되니까, 그 뒤쯤에 만약 여기 올라와 있다 그 뒤에도, 그런 경우에는 뭐 게임 오버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다가 데드라인 컴포넌트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트리거 인터 이벤트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는 이게 닿았을 때 게임 오버를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게임 로직에서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게임 오버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걸 작업을 해줄 거냐, 이제 공이 스폰이 되고 나서 몇 초 뒤에 그 트리거 컴포넌트 이네이블을 켜줘야 되니까 볼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피직스 컨택트 비긴 이벤트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 건데, 어떤 걸 작성해 줄 거냐, 아까 전에 그 3초 뒤에 켜주는 거 그거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근데 왜 컨택트 비긴 이벤트에다가 작성을 해주느냐라고 하면은, 뭐 처음에 공이 스폰 되고 나서 한번 부딪혔다는 거는 어떻게든 그릇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벤트에다가 3초 뒤에 트리거 컴포넌트를 이네이블 켜주는 거, 그거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일단 셀프 엔티티 이 볼한테 트리거 컴포넌트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타임 서비스의 set time once를 사용을 해서 타이머를 사용해서 3초 뒤에 이 셀프 엔티티의 트리거 컴포넌트의 이네이블을 true로 켜준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이제부터는 게임 로직, 아까 전에 뭐 게임 스타트 아니면 게임 오버, 게임 이니셜라이즈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여기다가 프로퍼티 일단 하나 추가해주고, 여기도 불리언 타입으로 플레이 되고 있는 중인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이즈 플레잉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게임 스타트라고 해주고, 그리고 공간을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저희가 볼로직에 보시면은 여기 또 뭐 캔 스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레이 중인지 확인해주는 불리언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불리언들을 전부 다 해제를 해주고, 처음에 게임을 시작해서 그 플레이 화면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그 레디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레디 함수도 실행을 시켜줄 겁니다. 그 과정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면 여기 000 잘 떠있고, 그리고 다음 스폰되는 이미지도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공들도 잘 나오고 튕기는 것도 잘 튕기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밖에 벗어나는 곳을 눌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쪽에서 스폰이 되게끔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줘야 될 작업들은, 지금 같은 공들이 부딪혔는데 얘네가 합쳐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합쳐지는 작업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클릭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쉽게 넘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방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사이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넘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해줄 작업은 공이 두 개가 같은 것들이 합쳐졌을 때 새로운 공, 그 다음 단계 공이 스폰되는 것, 그리고 지금 마우스 클릭을 계속 스폰을 해도 이 레디가 바뀌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했을 때 레디가 바뀌는 것, 그리고 마우스 클릭 횟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로직에 들어와서 처음에 스폰이 되고 나서 레디 저 값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스폰에 있는 메서드에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했고, 여기 작성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 스폰이 되고 나면은 다시 레디가 활성이 돼서 다음 공을 변경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도록 여기서 실행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마우스 클릭 스폰 제한 횟수를 걸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폰 제한을 할 때는 이 타이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1초마다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1초에 한 번씩만 스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초에 한 번씩만 스폰되고 있고, 이렇게 레디 값도 변경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 거는 같은 공들이 부딪혔을 때 다음 단계의 공이 스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디서 작업을 해줄 거냐, 저희가 볼 컴포넌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 체크라는 곳에서 게임 로직에 있는 퓨전에다가 이제 셀프 엔티티랑 그리고 다 썼던 엔티티 이 두 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퓨전, 게임 로직에다가 퓨전을 먼저 일단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새로 추가를 해서 이름을 퓨전으로 변경을 해주고, 얘도 실행 제어 공간을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두 개 추가해서 엔티티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고, 얘는 엔티티 A, 얘는 엔티티 B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어떤 걸 작성을 해주느냐, 공이 딱 접촉이 돼서 합쳐질 때 그 과정을 연결해주는 것을 작성을 해줄 건데, 공이랑 부딪혔을 때는 저희가 다음 단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점수도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다가 일단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가장 먼저 지금 현재 플레이 중인 환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의 이름과 엔티티 B의 이름, 왜냐면은 같은 엔티티라서 이름이 같아야 될 텐데 만약 다르면 안 되니까 같은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이렇게 if문을 사용해줬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스플릿을 사용을 했죠. 왜냐면은 저희가 네이밍을 할 때 볼하고 언더바를 사용한 다음에 넘버링을 넣어줬으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그 넘버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스플릿을 사용을 해서 이 두 번째 있는 넘버를 가져와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볼 로직에서 이거를 섞어주는 메서드를 하나 또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섞기 위해서는 엔티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볼 넘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넘겨주고, 그리고 점수를 더할 때도 여기 게임 로직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 스코어 애드라고 하는 곳에다가는 볼의 넘버만 넘겨주는 작업을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볼 로직에서 이 콤비네이션 추가를 해볼게요. 볼 로직에 들어와서 메서드 추가해주고 이름을 콤비네이션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파라미터 3개 추가해주고,
앞에 두 개는 엔티티 타입, 그 뒤에는 넘버 타입이 되겠죠. 엔티티 A, 엔티티 B, 그리고 마지막은 볼 넘버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줄 거냐? 일단은 엔티티 A랑 B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쳐져서 새로운 엔티티가 또 스폰이 되게 될 텐데, 그 스폰되는 엔티티의 위치값 그것도 변경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볼 넘버를 사용을 해서 볼 데이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볼 넘버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플러스 1한 값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새로 생성되는 공에다가 RUID 값도 넣어주고, 그리고 새로 이름도 넣어주고, 그러한 과정들을 여기서 쭉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가장 먼저 엔티티 A랑 B의 포지션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X값, Y값, Z값을 가져오는데, 엔티티 A랑 B의 X, Y, Z값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누면은 그 A와 B의 위치의 평균값이 되겠죠. 가장 중앙 지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X축, Y축, Z축의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엔티티 A랑 B랑 이 디스트로이를 사용을 해서 엔티티를 파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에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볼 엔티티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기서도 스폰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스폰 바이 모델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볼 모델의 아이디를 넣어주고, 그리고 위치도 방금 전에 두 개 엔티티의 평균 위치 값을 가져온 값을 여기다가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버에다가는 그냥 플러스 1만 해주고,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볼 뒤에 숫자가 붙었는데 그 숫자를 플러스 1 된 숫자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폰되는 위치는 맵01 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스폰되는 공의 RUID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폰되는 공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다가 여기 볼 인포에 있는 RUID 값 넣어주고, 그리고 스케일도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작성해줘야 될 게 있죠. 저희가 스폰된 공도 저희가 체크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데드라인. 거기서 트리거 컴포넌트 사용을 했었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작성할 거는 트리거 컴포넌트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스폰된 공이 합쳐진 공이 마지막 공, 저희가 지금 7번째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스폰된 공이 만약에 이름이 볼 언더바 7이라면은 뭐 게임 오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 완료를 했고, 타이머 서비스 사용을 해서 스폰이 되고 난 뒤에 3초 뒤에 이 트리거 컴포넌트의 이네이블을 켜주는 작업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다음 이 밑에 있는 거는 마지막 엔딩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작성해 줬습니다. 일단 점수는 그대로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게임 오버도 시켜주고, 그 과정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이 합쳐지는 것도 작성을 했으니까 실제로 합쳐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게임 시작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다음 걷기를 안 되고 같으면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뭐 스코어 애드라든지 게임 오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작성이 안 돼 있었는데, 게임 로직에서 그 나머지들 필요한 것들을 쭉 작성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거 작성을 해줄 거냐, 저희가 스타트도 있었고 뭐 퓨전 있었고 뭐 스코어 애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게임 오버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빠르게 게임 오버 추가를 해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은 일단 먼저 이 3개의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팝업 엔티티랑 스코어 엔티티, 그리고 게임 오버 포인트, 게임 오버 됐을 때 팝업 창에다가 이제 포인트 띄워주는 거, 그 엔티티들을 이렇게 프로퍼티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게임 오버가 되면은 그 팝업 창이 떠야겠죠. 게임 오버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팝업 창을 이네이블 시켜주고,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도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게임 오버 포인트에다가 셀프 스코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스코어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화면에 있었던, 저희가 플레이하면서 보였었던 이쪽에 보였었던 그 점수는 잠시 꺼주고, 그리고 플레이가 끝났으니까 볼 로직에 있는 이즈 플레잉도 꺼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즈 플레잉 얘도 꺼줍니다. 그리고 볼 로직에 또 캔 스폰도 있었죠. 그리고 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스를 사용을 해서 스폰할 수 없게끔 이렇게 꺼주는 작업을 여기 게임 오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저희가 게임 스타트하고 게임 오버 됐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오버가 돼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플레이를 하려고 할 때 상황을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공들을, 스폰되어 있는 공들을 치워주는 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할 함수의 이름은 여기다가 메서드에서 new 눌러주신 다음에 initialized라고 하는 메서드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해줄 건데, 초기화해줄 때 저희가 공을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맵01에 있는 뭐 볼 언더바 1, 볼 언더바 2부터 해서 볼 언더바 6까지 지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7을 보면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아무튼 6까지 1부터 6까지 그 많은 엔티티들을 다 한 번에 찾아서 모두 다 파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방법에서 태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에다가 태그를 일단 추가를 해주고 태그의 이름을 볼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태그를 사용해서 어떻게 볼들을 다 지원해 줄 것이냐 작성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엔티티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엔티티 서비스에서 get entities by tag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폰된 공들은 이 모델로 스폰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볼이라는 태그, 방금 전에 추가를 해줬었죠. 이 볼이라는 태그. 그래서 그 공들만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엔티티들을 이 더미 볼이라는 것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다 가져와서 여기에서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엔티티들을 파괴를 해주는 작업을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또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 게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 위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서는 아까 게임 오버에서 했었던 거랑 약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팝업도 꺼주고, 그리고 기본 플레이 화면에서 보이는 스코어도 켜주고, 그리고 값도 이렇게 0값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게임 오버 됐을 때 보였었던 그 팝업에 표시되는 점수도 이렇게 0값으로 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수 스코어도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얘 값을 0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얘 값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은 0이 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거 작성해 줄 거냐, 여기다가 new 한 다음에 아까 여기 퓨전에서 사용했었던 점수 더하는 거 스코어 애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일단은 여기서 파라미터로 볼 넘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볼 넘버를 그냥 2배를 해주고 그 2배한 점수를 여기 셀프 스코어에다가 더해준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만 하느냐, UI에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스코어 UI라는 것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 스코어 UI 여기 인티저 타입으로 점수를 받으면은 그 점수를 이 스코어에다가 UI에다가 표시를 해준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UI에 표시하는 거니까 얘네는 뭐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해주면 좋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게임 시작 눌러서 같은 공이 합쳐졌을 때 이렇게 점수가 더해지는 것 확인됐고, 얘는 지금 1단계니까 그 2배인 2점이 되겠고, 얘네들은 2단계니까 여기다가 4점을 더해서 이렇게 6점이 되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게임 오버 되는 거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이 데드라인 바에서 저희가 아까 추가만 해놓고 이 콜리전 그룹을 변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콜리전 그룹 데드라인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럼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작성한 것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방법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는 아까도 확인했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잘 되는지 확인했고, 게임 시작 들어가서 여기 레디에 생기고 여기 스코어도 있고, 같은 공끼리 더해지면은 점수 더해지고 다음 단계 공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다음 단계 공 잘 나오고 있고 점수도 잘 더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도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나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나가기 버튼 눌렀을 때 게임 오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버튼 누르면은 게임 오버 시켜주고, 여기에 있었던 점수 그대로 이렇게 22점 가져오는 것도 확인했고, 여기에 있는 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초기화해 주는 거, 저희가 이니셜라이즈드 아까 사용했었었죠. 만들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 버튼을 이니셜라이즈드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볼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공들을 전부 다 삭제하는 거 작성을 했었는데, 여기서 확인 누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볼 4, 3, 1 얘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진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임 시작 들어가게 되면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다음 단계도 0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다시 X 누르고 들어가고, 재시작을 하는데도 문제없이 잘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단계 공까지 나오도록 한번 좀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 6단계의 공들끼리 합쳐지게 되면 7단계 공이 나오게 되고 게임 오버 그대로 작동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 버튼 누르면 밖으로 나와지고, 다시 시작 누르면 정상 작동하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여기 라인에, 데드라인에 공이 엔티티가 닿고 나서 몇 초가 지난 뒤에 넘쳤다라고 판단을 해서 게임 오버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 뭐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게임 시작 버튼 눌렀을 때도 배경도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UI 배치라든지 여기 확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뭐 게임 오버 써주고 당신의 점수 한 다음에 점수 표시해주고 뭐 다시 돌아가기 이런 텍스트도 넣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여기다가 리더보드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고 딱 구현하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작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물리 엔진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API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API, 피직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 그리고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 그리고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API들의 프로퍼티, 메서드, 이벤트들을 알아봤었는데, 그리고 그 이벤트들 중에서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의 피직스 컨택트 비긴 이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물체끼리 부딪혔을 때 합쳐지는 수박 게임을 구현을 한번 완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작했던 수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듀플리케이티드 하지 않고 따로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문제없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창에서 링크를 통해서 MOD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코드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 원하시는 주제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꼭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